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고. 대표님이 저한테 직원 문제라고 그때 알려주셨어요. 애초에 잘못 뽑았고요. 면접을 볼 때도 공지도 주방 1, 주방 2, 월급 얼마, 주 5회, 6회 이걸 이렇게 공지를 냈었고, 그때 이제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혹시라도 직원 관리 이걸 딱 쳤는데 그때 이제 짠 나오신, 자기가 운영해야지 않은 그런 팩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몇 마디를 탁탁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좋죠. 처음에는 면접부터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면접조차도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지금이랑. 맞습니다. 네. 매출 5,200만 원 찍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제일 포인트가 매출도 매출인데 제 역할이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전주 금암동에서 라면 가게 운영하고 있는 서동국이라고 합니다. 매장 2개 운영하고 있고요. 2개. 한 곳은 뭐 금암동, 그리고 전주 신시가지점에 예, 하나 있고요. 금암점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작아요. 4평 정도 되고요. 4평. 예. 이게 홀과 주방을 네, 합쳐서 합치기 4평이죠? 4평이고요. 와, 좌석이 그럼 몇 개예요? 이제 8석인데 8석. 손님들이 너무 좀 기다리시고 하니까 억지로 늘려서 한 10석에서 8석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하고 있어요. 그럼 월세는 어느 정도 하죠? 월세가 27만 원. 27만 원? 네. 부가세 포함? 그렇죠. 예. 포함해서? 네, 그냥 와. 내는 돈이 27만 원. 27만 원? 네. 5, 6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네네. 저희 협회 네. 기버 컨설팅 회원으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적으로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었죠? 그때 하루 1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4평 매장 좌석 8개에서 네, 그때 하루에 100만 원씩 100만 원 정도. 팔았으면 예. 굉장히 그래도 잘 파는 거거든요. 그 신청을 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나요? 직원 문제요. 직원 문제? 예. 또 생각이 나시나 봐요. 네. 스트레스 받네 갑자기. 점장이 하루 만에 그만두고. 점장이? 예. 점장이. 예. 정확하게 따지면 점장을 하다가 단칼에 그만둔 거죠. 저 내일 안 나옵니다. 이번 달까지만 다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일 못 나갑니다. 예. 그냥 뭐 통보네요? 자,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출점하기 전에 2개를 더 오픈했었거든요. 결국에 하나 빼고 다 문을 닫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애매모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매출도 좀 애매했었고 규모는 더 커졌는데 본점에 비해서 전부 다 10배로 투자했거든요. 첫 매장 오픈 비용 800, 2호점 그때 8,000 넘게 들어갔어요. 본점이 잘 되니까 네. 객사 좋은 상권이잖아요. 객사에 가서 네. 뭔가 이게 또 이 이상 더 잘 되겠지 했지만 그렇죠. 매출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 한 7, 80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하루에. 사실 뭐 잘 안 됐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막 눈부시게 기대했던 성과가 나왔던 건 아니죠. 예. 그런데다가 뭐 직원 관리까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확실히 느꼈어요. 내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물어볼 사람도 없었죠 그때는. 그 옆집 사람도 물어봐요. 다 그렇다 그러고 나도 안 된다. 서로 안 되는 얘기를 뭐 앞다퉈서 얘기하니까. 아까 네. 신청하게 된 이유를 총 3가지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직원 관리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어려움이 있었길래 네. 그랬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이 뭐 할 말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잖아요. 저 할 말 있습니다. 네. 면담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1%는 변수가 있으니까 99% 우린 알잖아. 네, 무슨 말 할지. 메시지가 와 있는 거야. 근데 맞아요. 왜 그 앞 글자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장님 저 누군데 할 말 하면 점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그 못 펼치겠는 거예요 그거를. 어차피 예산이 가니까. 그렇죠. 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알바몬으로 들어가죠. 새벽에 지금 공지 올리면 내일 올라가나? 이게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닌데. 그래, 지금 웃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났죠. 이게 예, 스트레스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거 외에 또 어떤 스트레스 있어요? 일단은 뭐 2개를 처음에 주먹국으로 좀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본점 잘 되니까 나는 열면 무조건 끝났구나 싶었는데 2호점 가면은 1호점이 난리가 있고 1호점 가면 2호점이 난리 나고 저만 가야지만 운영이 되니까 계속 뭐라고 하고 좀 더 화를 내야 되나?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혹시라도 직원 관리 이걸 딱 쳤는데 그때 이제 짠 나오신 거죠. 자기가 운영해야지 않은 그런 팩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몇 마디를 탁탁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두 번째로 또 얘기하자면 네. 점장이 하루 만에 그만두고 혼돈의 카오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애초에 잘못 뽑았고요. 그때는 면접을 볼 때도 공지도 주방 1,
주방 2 월급 얼마, 주 5회, 6회 이걸 이렇게 공지를 냈었고.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을 이미 뽑았던 네, 뽑았죠. 걸 애초에 이렇게, 잘못된 거죠. 있잖아요, 저희 기부 회원들이 맞아요. 쓰는 예. 채용할 때부터 네. 직원 면접 한 명당 거의 20분씩 할애를 아, 해서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우리만의 결을 또 알려주고 면접 질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만둔 이유가 자영업 하시는 분 느끼겠지만 별 큰 대단한 이유 없잖아요.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시스템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일을 하면 싫을 것 같아요. 나는 급여가 언제 오르는데 이것도 명시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는 목표가 뭔데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데 뒤집어 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내가 뭘 알려준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걔가 나를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다 질리니까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장님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네. 시스템적 사고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우리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그동안은 내가 주든 직원이 주든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채워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다 보니 그 안에 뭐 매뉴얼이라는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매뉴얼보다도 사장님이 일단 그런 시스템적 사고관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면서 동시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우리 직원이 얼마큼 다녀야 내 마음은 괜찮은 건가라는 것도 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 300명, 400명 이상의 인원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다니면 잘 다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한마디로 이런 기준들의 계속 연속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 관리 스트레스라든지 하루 만에 그만둔 그 점장 때문에 어떤 혼돈의 카오스가 왔는데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느낄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자기가 뭐가 꼬여서 이 모양이 나는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표님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뭔가 엉망인데 제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대표님이 직원 문제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아 내가 이거 직원 문제구나. 그때부터 그 하나씩 이제 풀어나간 거죠. 네. 그동안 대표님이 매장의 운영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냥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일하는 거죠. 그렇죠. 뭐 손님 응대하고 일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거죠. 그리고 점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근무 기간이 좀 오래되면 월급 1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그냥 네가 점장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케이스는 정말 아니거든요. 매장에는 운영도 있지만 관리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직급 체계를 제가 도입해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 당시 매장에 직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없었죠. 뭐 4평짜리에서 직원이 많아봐야 뭐 몇 명이겠어. 대표님 포함해서 3명이었던 것 같고 그때 우리가 5가지 직급 체계군을 제가 만들어드렸죠. 얼마큼 다녀야 내가 진급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급여가 올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범위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고요. 사실은 관심 있는 사람이 책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관심 있게 일하는 직원을 보면 기특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상호 설정이 되잖아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자기 식당에 관심 없는 사장님들의 경우는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직원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직급 체계는 이러한 측면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도입한 매뉴얼들이 있었죠. 이런 매뉴얼들이 잘 돌아가게 관리가 되려면 책임감을 갖고 누군가 해줘야 되고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뉴얼을 도입하기 전에 이 직급체계 세팅이 먼저 잘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직급체계를 설득하고 대표님이 그 다음에 되게 많은 매뉴얼들을 잘 도입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 교체나 물갈이도 잘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장님의 진짜 역할은 채용에 또 분명히 있긴 하지만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누구를 내가 퇴사시킬 것인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립니다. 본인만 좀 잘못되면 괜찮은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까지 좀 혼탁하게 만들어요. 세요. 근데 그 미꾸라지가 굉장히 세요. 맞잖아요. 한번 전부 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제거를 하고 나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여긴 이런 직급 체계가 있고 여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시하거나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이제 좀 수월해지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대표님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 1년 동안 일했는데 나가면 사람 가뜩이나 뽑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알려줬는데 얘가 또 나가면 어떡하지? 막 별의 별 상상 때문에 제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병의 뿌리를
뽑고 치유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진짜 공감은 되는데 못했었는데 네. 정말 이 항목을 했었거든요. 네. 아 훨씬 빨랐습니다. 그 미꾸라지를 6개월 넘게 교정했는데 아우. 실패를 했고 그 친구를 결국에는 보내고 한 달 만에 다 해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끔 있죠. 예. 조금 순화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대표님은 많은 메뉴를 도입한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향을 많이 지금까지 주고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목표는 다 다른데 일단은 장사든 사업이든 돈이 목적이잖아요. 돈을 모으거나 돈을 네. 벌려면 이게 진짜 남는지 안 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손익계산서 자체가 있어야지만 매장 관리를 더 그렇죠. 잘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월말에 한번 이렇게 몰아서 작성하던 케이스였나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아예 그냥 안 하고 그냥 통장에 얼마 통장 그냥- 얼마 남았네. 안 남았네. 그러면 아 맞다 신발 하나 샀지 막 이런 거 좀 말도 안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손익계산서를 도입하니까 매출원가라는 거를 관리도 이제 매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오늘 나온 매출액 대비 비율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퍼센테이지. 우리 매장만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외식업은 각자 식당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네네. 통상적으로 매출원가를 35% 네. 정도로 본다고 할게요. 이 지표를 매일매일 써야 오늘은 40%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직원분들이 과발주할 수 있다는 거를 예. 체킹할 수 있고, 또는 선입선출 재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이제 발주를 하면서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면서 네. 그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내가 오늘 너무 과발주했고 네.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재고를 더 정확히 조사해서 해야겠다. 음.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걸 또 잘하려다 보니까 재고 관리 체크리스트가 네, 맞죠. 발주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나오게 맞아요. 되는 자꾸 거거든요. 늘어요. 예. 이게 다 매뉴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건 비율 같은 것도 여기 다 작용이 되죠. 힘들다 안 힘들다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직원들이 오늘은 힘들었어. 아, 맞아. 어제는 안 힘들었어.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스스로도 알아요. 이제 아. 직원들이 저 힘들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게 이제 뭐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매일매일 작성하면 한 2, 3주 일하면 딱 나오거든요. 우리, 그렇죠. 우리 기준치가. 예. 왜냐하면 손발 잘 맞을 때 음. 오늘 한 30테이블 들어왔고 오늘 매출 얼마 나왔어. 근데 이때 우리가 인원이 몇 명 있었고 인건비 금액이 얼마 썼어. 그때 딱 뭐 예를 들어서 인건 비율이 22%였어. 기준이 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 잡는 거죠. 1차적으로. 음. 이거보다 늘면 점장이나 매니저들도 우리가 오늘 좀 인원을 과하게 쓴 거죠. 네. 대신에 과하게 써도 용인도 해줘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잖아요. 네. 교육. 기존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새로 들어오거나 네. 알바생들이 나가서 부재가 새로 되니까. 들어오면 한 명이 더 출근해서 봐줘야 되니까 네. 그런 기간 뭐 2주나 3주 동안은 인건비를 좀 더 써도 괜찮다. 지금은 되게 기준이 잘 잡힌 거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서 좀 힘들 텐데 왜 아무 소리 안 하지 하면은 일단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님들이 그 더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기준이 있는 게 그냥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이 23%예요. 그 기준보다 뭐 더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기준을 올리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일해서 너무 빡센 것 같아. 그럼 25%를 올리세요. 제 말은 직원들과 합의하에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을 만들려면 반드시 뭘 작성해야 된다? 손익계산서가 네, 있어요. 그거를 매일. 매일 작성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다 도입을 했잖아요. 예.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뭐 당연히 좋았겠지만 인상 깊었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중에 좀 제일 기억나는 게 제가 막 진원관리 때문에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막 매장을 늘려나갔을 때 그게 제일 크잖아요. 지금 인원관리도 안 되는데 무슨 매장을 늘려 이러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매장 2개밖에 없는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지금. 와. 손익계산서, 발주, 면접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3명이 지금 책임자급인데 대기 상태인 거죠. 부책임자를 실력은 아니에요. 충분히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장이 모자란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출점을 해달라는 압박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그게 요즘 좀 고민이에요. 되게 좋은 거네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이런 네. 직원들이 자꾸 늘어난 거죠. 네. 그게 다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게 된 거죠. 그렇죠. 본점이 잘 돼서 복사해서 2호점을 나가고 했는데 네. 생각만큼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질 않아서 접었죠. 뭐 직원 관리 스트레스 접었다고 하지만 사실 매출이 엄청 잘 나왔으면 접지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라멘집 업데이트가 되게 필요했다라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맞습니다. 본점의 매출 성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컨설팅을 받기 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됐었죠? 하루 100만 원 정도.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죠? 5,200만 원. 5,200만 원. 네. 그때 또 주 1회 휴무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이제 육수가 모자라갖고 네. 최고 매출 5,200만 원 찍었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좀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포인트가 매출도
매출도 매출인데 제 역할이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매출은 적은데 제가 굉장히 몸이 축날 정도로 힘들었었고 최고 매출 찍었을 때는 저는 그거를 집에서 PC로 확인을 했죠. 제가 식당 사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 항상 얘기하잖아. 그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 있다. 내가 매장에서 매일 10시간, 12시간 일하면 물론 이제 우리 식당에 오신 손님들한테 좀 좋을 수 있어도 매장이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외부에서 배워와서 적용한 시점부터 또 우리는 한 번 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에 계속 반복이 일어나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상향 해가면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식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다점포협회 기버 회원이 된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대입하거나 생각이 많아지면 더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저희 모임이 있잖아요. 있죠. 새로 오신 이제 지금 뭐 구기 분도 있으시고 오시면은 여쭤봐요. 뭐 이렇게 지금 막 이거 어떠시냐 이거 하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자기 생각을 좀 배제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생각 자꾸 썩지 말라고. 자기 생각이 자꾸 썩으니까 뭔가 더 더디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많이 헤매고 있었겠지. 그 생각하고 장사는 원래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방법은 있다. 노력할 수 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죠. 손님 많이 왔는데 직원들이 좀 관리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막 인센 해줘라, 밥을 잘해줘라, 출근하는 게 어디냐. 회사하고 요식업이란 자체가 문화가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았어요. 물어볼 데도 없고 밖에 나가서 식당 하는 사장님들은 다 경쟁자고. 직원들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돈에 대한 개념이 회사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가 30분 전에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미팅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막상 요식업 친구들은 30분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서로 많이 부딪혔었어요. 가르쳐주면 잔소리한다 뭐라 하고 안 가르쳐주면 체계가 없다고 뭐라 하고 옛날에는 진짜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직원들과 같이 했었거든요. 초등학생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시간 하나도 못 보내고 친정 엄마한테만 맡겨두고 둘이서 맨날 가게에만 진짜 올인을 했죠. 계속 매장이 있었던 거예요. 한 5년 그렇게 5년간?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정식 티오로 출근하는 날은 없고 체크하러 가고 직원들 알아서 일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 아산에서 육하미를 운영하고 있는 박형철이라고 합니다.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들은 다점포협회 기버 몇 기 회원이시죠? 저희는 2기입니다. 매장이 총 몇 개이고 어디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고 아산에서 하나, 그러니까 총 4개 운영하고 있고요. 매장 평수는 제일 큰 데가 130평 정도 되고 제일 작은 매장이 40평 정도 됩니다. 40평 정도? 대표님들 지금 운영하는 매장 매출들이 1억 이하의 매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한 추정이 얼마 정도 되죠? 한 80억? 80억 정도? 와. 매장 4개 직원들 총 몇 명인지도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정직원 한 40명, 파트타이머까지 하면 4개 매장 다 합치면 80명에서 조금 왔다 갔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직원이 40명, 파트타임 40명. 오늘 저희가 직원 관리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다가 현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요식업에 꿈이 없었는데 삼성을 취업을 나와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남편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었는데 남편도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남편이? 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고깃집이 천안 불당에서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 130평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불당 2호점? 거기가 평수가 60평. 60평이고요. 네. 처음에 40평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거 하나 털어서 우리 하나 더 하자.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35개까지 만들었어요. 60평 매장에서. 보통 60평이면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맥스가 25개인데? 맞아요. 와, 진짜. 저희는 처음 할 때 테이블 수만 많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하고 관점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다점포항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한데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외식업에 들어갔고 프랜차이즈만 해봤으니까 사람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손님 많이 왔는데 직원들이 좀 관리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인터넷 찾아보면 막 인센 해줘라, 밥을 잘해줘라, 출근하는 게 어디냐. 회사하고 요식업이란 자체가 문화가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았어요. 물어볼 데도 없고 밖에 나가서 식당 하는 사장님들은 다 경쟁자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였나? 거기서 딱 봤던 것 같아요. 직원 관리 영상을. 거짓말이겠지. 전혀 다른 말을
알바를 하지? 그래서 좀 호기심에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일기 모집 때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일기의 케이스를 보자. 이제 이게 막판에 사기라도 한번 해보자. 사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입을 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직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외식업을 그만할까도 생각하셨다고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만하려고 생각했었어. 어떤 부분이 직원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었어요? 저희는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고 직원들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돈에 대한 개념이 회사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내가 30분 전에 출근해야 되고 맞아. 아침에 미팅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막상 요식업 친구들은 30분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에서 서로 많이 부딪혔었어요. 가르쳐주면 잔소리한다 뭐라 하고 안 가르쳐주면 체계가 없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설팅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매장은 2개였었죠. 컨설팅 지도를 받고 나서 그런 욕구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지금은 저희가 이제 4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을 직원들과 같이 했었거든요. 초등학생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시간 하나도 못 보내고 친정 엄마한테만 맡겨두고 둘이서 맨날 가게에만 진짜 올인을 했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한 거예요? 다점포항님 만나기 전까지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매장이 있었던 것 한 같아요. 5년 그렇게 했던 5년간? 근데 지금은 저희가 정식 티오로 출근하는 날은 없고 체크하러 가고 직원들 알아서 일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운영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이별하게 또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3개월, 6개월 다닌 직원들이 아니라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하고도 좀 이별하게 됐는데 3년, 4년 일한 친구들은 이별을 했어요. 3, 4년이면 점장 정도의 레벨에 있는 친구들이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하지 않던 걸 도입하게 되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인간 욕구가 원래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장을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과감히 좀 결단을 하셨는데 직원을 정리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신 건지 잘못 정리하게 되면 이제 또 어떤 악유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저희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자기가 못 버티고 나갔어요. 저희가 단호하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 못하겠다 하고 단호하게 어떻게 군 거예요 계속? 지각하고 하면은 금태 확인서 받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어.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나간 거예요. 대표님들이 그 원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계약을 어떻게 종료가 된 거죠?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저희 매장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제안을 한 거예요.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너네가 와서 장사를 해라. 아, 그 상권에서 계속 거기만 잘 되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본점 자리에 이제 건물을 같이 짓고 유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육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고깃집 할 때 연기, 기름기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육함이 처음에 만들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자. 기름기 없고 깨끗하고 누구나 데리고 와도 좀 쾌적한 공간에서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자.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고 우리가 꿈을 피워나가는 것도 생각했을 때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아름다움인 것 같다. 고기육, 꽃화, 아름다움이 해가지고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고깃집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육함이라고 지었어요. 육함이가 직원 관리도 수월하게 되고 매장 운영도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주요 매뉴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을 잘하는 기준을 만들자. 기준이 있어야 정확하게 일도 알려줄 수 있고 알려주면은 개선할 수 있으니까 기준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도입을 했고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접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에모틸로 만들고 영업일보랑 손익계산서까지 같이 한 번에 만들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들 매장에 적용해서 좋았던 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매장에 안 갔을 때 하루 종일 이제 매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 보고 영업일보를 적으라고 하면 내용이 없어요. 공란이 많거든요. 제가 막상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면 직원들이 대답은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제목으로 적어줬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제할 때 손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는지 그걸 일보에 다 넣어서 적게끔 했었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해한 내용이 전부 다 있으니까 직원들도 보고를 하는 스킬들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직원들의 수준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매장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고 보다 우리가 고객의 포커스 맞춰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매장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책임감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업일보 자체가 이제
계속 매장에 관심 갖게 하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영업일보라는 건 오늘 하루 매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일지로 보면 되고요. 단순히 무슨 일기처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이나 어떤 이벤트, 재고나 뭐 발주 체크 항목,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계속 해나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 중에 저희가 가치관을 막 공유한다 했잖아요. 저희가 재방문에 많이 포커스를 진짜 두고 있거든요. 요 며칠 엄청 추웠잖아요. 탕정점 같은 경우에 대기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재방문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런 가치관이 직원들한테 전해지니까 제가 친절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직원 스스로 대기하고 있는 손님을 그렇게 챙겼고 그걸 제가 직원 전체가 보는 방에 칭찬을 했더니 다른 지점의 직원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저기 전파되는 거구나요. 네. 좋은 활동들이. 친절하라 친절하라 100번 말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가치관이 공유되고 우리가 일 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직원들이 알게 되니까 스스로 이게 행동이 나오더라. 칭찬을 할 때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탕을 빨리빨리 치우고 음식을 빨리빨리 내보내고 손님을 빨리빨리 받고 이런 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이로움을 주는 거와 연관된 행동을 했을 때 격하게 칭찬하고 그거를 숨기지 말고 널리 알려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은 직원들이 그 행동을 똑같이 복제해서 하게 된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그런 고객과 연결된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나요? 리뷰 관리 같은 거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막 이런 안 좋은 리뷰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은 공격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끼리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그 역할을 점장이나 관리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아, 반대가 나오죠. 네이버 리뷰에 달린 거를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것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고객님을 공감을 일으키는지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도 직접 하지 않으면 와닿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파게 만들고 직접 했을 때 칭찬해주고 안 되는 부분 피드백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이 직접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구를 찾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제 성장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매뉴얼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 툴 안에 저희 매뉴얼이나 MOT나 일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게 다 공유가 돼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점장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배우면서 크는 성과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매장 한 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2개 정도도 카카오톡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톡은 대화가 막 많이 오면은 또 내려가고 찾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시는 경우가 있다면 잔디 말고도 지금 다양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앱이 있는데 잔디라는 앱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잔디가 주제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카테고리를 다 정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카톡 같은 거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이전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잔디는 이전의 자료를 보고 매뉴얼을 보고 출근하기 전부터 그걸 보고 나서 출근하니까 와닿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잔디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소통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오픈, 미들, 마감 해가지고 매일 올라오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습관의 힘이 무섭다고 사소한 것도 좀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출근하고 어떤 매뉴얼들을 공유하는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하면은 오픈해서 근태일지, 전원 전부 다 켜진 거, 마당 쓴 거, 화장실 깨끗한 거, 그런 오픈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진 체크. 근데 거기선 근태일지가 제일 중요하죠. 직원들이 더 의식을 많이 하겠네요. 출근을 정확히 잘 해야 된다는. 영업 중간에 또 공유를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5시 이후가 피크타임이니까 브레이크 끝난 직후에는 예약상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예약 현황이 입력이 잘 되었는지, 셀프바가 오픈이 잘 되어 있는지, 대기실 같은 데가 난로 같은 게 잘 켜져 있는지 이런 게 미들에 올라오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걱정이 없겠어요, 매장에 진짜. 또 영업 마감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올리나요? 여름 같은 게 에어컨이 꺼져 있는지, 가스가 잠겨 있는지, 그걸 사진 찍어서. 그쵸. 그리고 문 단속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마감 체크리스트하고. 처음에 잔디만 도입할 때도 직원들이 싫어했었어요. 자기의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는 이제 선순환이 많이 되죠. 네. 모든 노하우들이 그 방에 다 올라오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직원들 역량도 평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누가 알려줬죠? 일단 대표님들 매출이 되게 높아요. 4개 매장이 다 억 단위 매출이라서 이거를 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실력인 것 같고요. 본점 같은 경우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죠? 지금 3억 3억.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억 5천? 이 정도 그 정도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0평짜리 불당동에 있는 그 매장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최고 매출이? 1억 5천 나왔었어요. 아, 1억 5천이요? 그 다음에 부정점 부정이 2억 1천. 2억 1천?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탕정점이잖아요. 여기는 좀 매장이 작죠? 거기는 40평대니까 네. 테이블이 16개. 16개? 거기는 12월에 1억 6천. 1억 6천이요? 내면 그냥 뭐 2억이네. 그냥. 매출을 이렇게 크게 올리는데 작용한 노하우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코드가 좀 잘 맞아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다점포항을 뵙기 전에는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막 출근하고 내가 가서 일 다 하고 마감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저희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나처럼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복제가 계속 많이 되고 있어서 네네. 대표님과 같은 에너지와 전투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그만큼 더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있다. 상위 레벨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네요. 처음 뵀을 때도 그 당시는 로봇 서빙 기계가 고깃집으로는 아예 뭐 전무할 때였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이미 고깃집에서 로봇 서빙을 사용할 정도였어요. 또 여기 대표님 매장 가보시면 테이블에 무선 충전기 핸드폰도 있고 보통은 테이블 오도가 테이블 부착형으로 돼 있을 텐데 고객을 배려해서 패드 형태로 돼가지고 고객이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을 정도로 이거 말고도 진짜 매장 가면 엄청 디테일하게 많아. 저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하나는 계속 디테일하게 더 도입하는 거고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더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나중에 꼭 유카미 부정점 한번 가서 대표님들의 고객을 배려한 기술적 장치들, 장사 노하우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점포 협회 기버 회원이 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버가 되면 기버 세미나에도 참여해가지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기버분들의 사업 노하우도 듣고 그런 노하우를 들어서 내 사업의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좋고 자료와 함께 모든 노하우 같은 거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내 사업에 많은 도움도 되고 나도 또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년생이신지 혹시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66년생입니다. 아, 66년생이에요. 네. 최고 매출이 9,500 정도 된 거죠. 내가 알기로는 대표님 거의 뭐 10년 이상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아프면 쉬었어요. 우리 딸이 오죽하면 제발 좀 엄마 쉬는 날 좀 정해 이 소리를 네.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스템 때문에 네.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저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빠지면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만나고 나서 내가 체인점을 낼 거면 경영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해볼까? 하다가도 다시 매장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좀 대신에 해주고 제가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네. 하겠대요. 현재는 네. 대표님 매장에 지금 며칠 정도 나가시죠? 이틀 나가요. 근데 지금 매장에 이틀 정도 나가는 상황인데 매출은 최고 매출이 떴어요. 1억 500. 500이요. 매장에 나가는 일수는 줄었는데 관리는 더 잘 되고 매출은 예. 더 올랐죠.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익사이트 해줬어요. 체크리스트 해주고 나서는 네. 일사천리 척척척 돼요. 진짜 오면은 네. 각자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해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저희 다점포협회 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가 저희가 네. 본점 하나 운영을 하고 직영점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독학을 배워서 매출이 올라왔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스템이 왜 떠오르셨었어요? 대표님의 어떤 큰 고충이 있었나요? 직영점 오픈할 때 딸이 있어서 망정이지 제가 다 이걸 말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것도 또 새로운 직원 올 때마다 계속 다 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다음 친구한테 또 말로 예. 그러면 저쪽 친구랑 처음에 말했던 친구랑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다 문서화 시키려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제각각으로 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거의 뭐 10년 이상 쉬지도 못하고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아프면 쉬었어요. 우리 딸이 오죽하면 제발 좀 엄마 쉬는 날 좀 정해 이 소리를 네. 계속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스템
시스템 때문에 네. 대표님을 만났잖아요. 제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시죠? 저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빠지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빠지면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표님 만나고 나서 경영자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경영자 마인드로 내가 가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제가 목표를 그때 체인점 200개를 하자고 큰 칠판에 저는 목표한 거를 다 적어놓거든요. 집에 가면 그렇게 칠판이 있나요? 있어요. 그 목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체인점을 낼 거면 경영자가 되긴 돼야 되는데 해볼까? 하다가도 다시 매장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데가 이러이러한 데인데 저보고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야 우리 가게가 더 잘 돼서 올해 부대찌개가 비전이 생길 것 같다. 진급 시켜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이 좀 대신을 해주고 제가 매뉴얼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직원분한테 그렇게 동의를 당연히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같이 동참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야 이분만 잘 해놓으면 다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현재는 네. 대표님 매장에 지금 며칠 정도 나가시죠? 이틀 나가요. 근데 지금 매장에 이틀 정도 나가는 상황인데 매출은 최고 매출이 떴어요. 1억 500. 500이요. 매장에 나가는 일수는 줄었는데 관리는 더 잘 되고 매출은 예. 더 올랐죠.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익사이트 해줬어요. 매장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위임을 해줬다는 뜻은 나를 더 신뢰하고 책임을 준 거잖아요. 네네. 대표님이 저한테서 배워서 적용하신 주요 몇 가지 항목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MOT. MOT, 적용했어요. 예. 고객 접점마다의 예. 어떤 우리 행동이나 멘트를 예. 표준화하는 과정들이죠. 직원들을 일하는 방식을 좀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예.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MOT 구간이 좀 있을까요? 손님이 들어오시면 처음 본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뒤에 사람이 손님 보고 한 방향으로 인사라고 하셨잖아. 그거 첫 번째로 지키게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먼저 예. 안녕하세요 하면 다 어서 같이 오세요. 어서 예. 오세요. 예. 어떤 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네. 면접 볼 때 네. 첫 인상이잖아요. 손님이 우리 가게 첫 인상이 어서 오세요라는 목소리 톤과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네. 손님은 바로 가시는 거죠. 네, 다 같이 함께 인사해 주니까 환대받는 느낌이 더 예, 들고 예. 여기는 뭔가 더 활기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요, 다 같이 정신없이 각자 일 하다가도 한 방향으로 일하게 됩니다. 누가 들어오시고 저 사람이 손님을 안내하고 있으면 내가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겠구나. 뭔가 한 방향으로 좀 네네네. 중간중간 패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 매니저나 점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직원들을 컨트롤하기가 좀 쉬워지죠. 두 네네. 번째 또 좋았던 MOT 메뉴 포인트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주문을 받을 때도 네. 그렇고 세팅을 해드린 다음에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런데 MOT대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꼭 네. 하세요. 했더니 지금은 다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오고 네. 또 손님이 이제 육수 달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육수를 드리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육수 드리겠습니다 하고 육수를 따라 드렸더니 네. 또 손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 MOT 접점대로 네. 말로 다 하니까 네.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음식이 나갈 때는 실례하겠습니다. 음식 네, 놔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실례하겠습니다. 뭐 육수 놔드릴게요. 이렇게 네. 내가 행동하는 걸 말로 먼저 하고 행동해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나왔는데 말도 없이 그냥 띡 놓고 간다. 육수를 그냥 갑자기 와서 부어준다. 어떻게 보면은 불친절하다고 오히려 느낄 수도 그쵸, 있는 예, 수도 예. 있겠죠.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고품격 수제햄을 먹어야 고품격이지. 기분이 별로인 매장에서 고품격 수제햄을 먹어봐야 맛없는 수제햄이 네, 되는 네. 거죠. 매장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그걸 다 적용하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떨 때 커피가 떨어졌다고 손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은 많은데 자판기 가서 그걸 또 해서 다시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가 또 떨어져요, 중간에. 체크리스트가 없어 그랬던 거예요. 저희 매장에 맞게끔 따로 이제 바꿔서 드렸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찡그리더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체크리스트를 하고 나면 아침에 할 걸 싹 해놓으니까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 출근하면 예. 가득 채워놓으면 피크타임 때 예. 커피가 부족하지 없이 나갈 수 있고 네. 화장실 휴지도 미리 2개씩 3개씩 그렇죠. 여분을 네. 비치해 놓으면은 네. 피크타임 때 휴지가 다 떨어지더라도 네. 뒤에 여분 휴지를 고객님들이 또 사용해서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객 입장에서는 준비가 잘 된 매장이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주방도 네. 체크리스트 해주고 나서는 네. 일사천리 척척척 돼요. 진짜 오면은 네. 각자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매뉴얼이나 양식을 알려주기도 힘들고 하시면서 결국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직원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셨는지. 우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올해 부대찌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하면 고래 부대찌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식당이지 지금 여기서 일만 하는 식당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처음에 조금 버벅일 수도 있고 예. 직원분들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의 의지와 결단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누가 더 빨리 하나 늦게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그 결승까지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출근 근태. 아, 출근 근태 일지. 네. 그 근태 일지를 작성하고 나서 일찍 나가요. 이거는 기본인데 네. 기본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9시 반까지 출근인데 딱 9시 반에 와요. 그때만 옷 갈아입고 머리 정돈하고 하면 9시 40분에 주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있잖아요. 대표님이 네. 배민 사장님 얘기하셨던 거. 9시 31분은 9시 30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태 일지가 모든 상황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각을 한 순간 전 이미 모든 게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네. 그 지각한 사람이 신뢰도 있는 말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매니저가 되면 직원들이 안 따라옵니다. 그쵸. 말에 무게가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일을 특별히 더 잘해야 되고 못해야 되고 영역보다는 솔선수범이 저는 가장 큰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도 대표님이 10년 넘게 꾸준하게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외에도 직급체계 이런 네. 것도 적용됐죠. 처음에는 직급이 없었어요. 저한테 모든 게 다 왔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과장님, 그 밑에 주임, 그다음에 일반 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점장인 거잖아요. 네, 네. 이 점장이라는 게 사실 점포의 장이잖아요. 주인분하고 과장님하고 한 매장에서 같이 일하면 과장님은 당연히 본인이 일을 더 잘해야 네, 하려고 네, 네. 노력을 할 수밖에 네, 없죠. 네, 네. 그런 이제 직급 체계를 통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님은 운영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을 하셨죠. 네. 하시고 나서 12년간 해결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예. 일주일에 2번 나가면서도 마음이 놓이신다. 야, 지금은 너무 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나머지 3, 4일 정도는 다른 활동을 또 하시고 있잖아요. 어떤 활동을 또 주로 하시죠? 일단은 마케팅이에요. 제가 알기로 인스타그램도 또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하다가 네. 인스타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릴스라는 게 생겨날 때부터 눈독을 들였어요. 릴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만 떡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게가 떡상을 하면은 손님들이 되게 많이 보겠지? 어차피 마케팅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떡상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 하다가 그 릴스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다 저는 소화는 못 해내고 저한테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서 그때부터 제 육성으로 하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떡상이 되더라고요. 진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쉬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더 잘 키우는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없을 때 적어도 고객의 만족도에서는 어긋남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매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다점포 협회 이 컨설팅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버예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진 않았지만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나만 따라오면 잘 됩니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상 뭘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탁탁탁 안 해주세요.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했었거든요. 저는 9,500일 이렇게까지 혼자서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고 해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무지무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첫날 대표님하고 컨설팅 받으러 왔는데 메뉴 컨설팅부터 마케팅, 그다음 고객 관리, 브랜딩 만드는 것까지 소상공인이 해야 될 그 4가지를 한꺼번에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운받으려 하니까 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 다른 이제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달라고 하면 안 주죠. 그리고 마케팅을 해도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하지. 본인이 한 사용한 업체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제가 네. 대표님한테 그럼 그거 어디에요? 했더니 따다닥 쳐서 딱 거기서 카톡으로 딱 띄워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애식업자들은 꼭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버라는 게 사실 저는 막 선한 영향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그냥 네. 오픈해서 돕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 매출이 살짝 떨어지는 기운이 있으려고 할 때 제가 여기 찾았거든요. 그때 그 지금 알려주신 그 마케팅 업체와 제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마케팅과 이게 합작으로 이루어진 게 1억이 넘은 것 같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저는 대표님이 혼자 하셔도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결과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도구나 기술은 제대로 된 방법을 잘 배우면 되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태도나 실행력이나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머니 때부터 운영하던 곳이어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60대시거든요.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장악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여유를 갖출 수 있는 장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아기가 어리니까 노래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여행을 가도 네.
그러니까 막 여행지에서 이제 가족들이 잘 때 다시 가게로 와서 일하고. 네. 행복하려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뭔가 불경이 된다. 60대 이모분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하루 일지를 매일 적고 있고요. 60대 분들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도 60대 분들이 작성하신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본인 입에서 벌써부터 안 되는 사고를 갖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미 저 사람은 어차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 그 매장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사장님이 안 바뀌면 매장은 안 바뀌어요. 오늘 오신 분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서 안동국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네. 저희 다점포협회 네. 기버 몇 기 회원이시고 신청 시기가 언제죠? 저는 기버 3기 회원이고요. 2022년 7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 이름, 평수, 보증금, 월세 뭐 이런 컨디션을 좀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서울 목동에서 하순옥 황금 안동국시라는 브랜드를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45평입니다. 우선 대표님이 다점포 기버 컨설팅 회원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코로나 시기 때 점포를 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여러 군데 이제 임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인수를 하게 되면 연끌을 하게 되어서 수익을 바로 내야 됐었는데 계약 직전에 내가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고민해서 망설이다가 저녁에 SNS를 하는데 마침 딱 다점포함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고민했던 그 알맹이가 시스템이었구나. 나는 시스템이 없구나. 그래서 나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덕분에 30억을 아꼈습니다. 낚시에 잘 걸려들어 이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어머니 때부터 운영하던 곳이어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60대시거든요. 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도 어려웠고 제가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장악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었는데 와이프랑 저가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콜을 받으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복귀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둘 다 병원에 다니면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를 갖출 수 있는 장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기가 어리니까 노래를 가야 되는데 여행을 가도 네, 가야 돼. 그러니까 막 8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7시 반까지 일을 해놓고 네, 8시에 같이 출발하고 여행지에서 이제 가족들이 잘 때 다시 가게로 와서 일하고 네, 또 이제 행복하려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계속 뭔가 묶여있는 삶?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고 아마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족들하고의 약속도 자꾸 못 지키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방금 그런 고충들 얘기했지만 그게 다 클리어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클리어가 됐는지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운영하고 있는 하순옥 네. 황금 안동국시의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됐죠? 저희 음식은 따뜻한 음식이라서 겨울에는 이제 6천 정도 했고요. 여름에는 평균적으로 한 4천에서 5천 정도 네,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 순수익은 어느 정도죠? 그때는 이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네. 정도. 현재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죠? 지금 1억 200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조금 더 최근 매출로 봤을 때 이번 10월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죠? 10월달 매출은 9,200 정도 나왔어요. 9,200. 네. 11월 달 지금 예상 매출은? 9,500 정도? 9,500 정도. 네. 지하 1층에서 진짜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막 줄 서서 먹을 거 아니야, 지금도 계속.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진짜. 60대 이모분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것들을 60대의 이모님들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하루 일지를 매일 적고 있고요. 하루 일지라는 건 영업일보? 영업일보. 네, 영업일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 영업일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죠? 오늘 하루 장사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적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인드를 한 번 더 새기고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손님들이 네, 불편한 사항,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적고 있고 점심 매출, 저녁 매출, 객단가, 회전수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나요? 네, 손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만 쓰나요? 아니면 이 아까 60대 분들도 같이 작성하고 있나요? 네, 60대 분들도 다 작성하고 계십니다. 그 손익계산서도 60대 분들이 작성하신다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전 직원이 늘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60대 이모님들 가르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어려움은 있었는데 하면 된다. 하는 거다라고 전달을 하고 난 할 거다. 그래서 해야 된다.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자녀분들한테 배워와서라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또 저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매장이 커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직원 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본인 입에서 벌써부터 안 되는 사고를 갖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미 저 사람은 어차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놓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이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남을 이겨야 되는데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까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을 이제 더 오게 하고 싶고 저녁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이제 다양한 술과 다양한 잔과 준비를 했는데 놓을 데 없어요. 진열하기 힘들어요. 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반응이 와가지고 이거 할 거고요. 되는 방법을 찾읍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현재는 안 된다는 말보다는 여기 이제 비워놨어요. 여기 두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네. 이제 반응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대표님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충돌과 저항이 많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꾸준히 계속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대표님이 몸소 실천을 소소수법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매장 안에 개선해야 된다는 그 문화 또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 그 매장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안 바뀌면 매장은 안 바뀌어요. 자꾸 직원 탓하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말하잖아요. 저는 그 사장님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을 이기고 또 새로운 걸 도입하고 뭔가 개선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사업이 쉽게 해요. 저는 달콤한 없다고 생각해요. 쉬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정도의 수준이라면 잘 실행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운맛으로 좀 던져놨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스템이 없었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계속 말로만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어른들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구분짓기가 어려웠었는데 시스템화가 되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이제 필요가 없고 그렇죠. 전달을 드릴 때도 감정을 넣지 않아도 기준에 맞는 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한테 말하기가 수월해지고 또 명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기준이라는 건 사실 서로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글씨로 적어야죠. 표현이 돼야 상대방도 우리 사장님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표님 다른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손님께서 리뷰를 작성해 주시거나 고객 관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쿠폰을 발송해 드렸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몇 분이나 가입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원분들이 다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네, 보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60대 네, 하고 분들이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 채널 친구도 많이 늘어났겠네요. 지금 3개월인데 지금 이제 900명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900명이요? 네. 와. 시스템을 다 이렇게 도입을 잘 하고 나서 현재는 뭐 매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제가 출근하는 날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와. 그전에는 얼마나 출근했었죠? 그전에는 20시간? 네, 24시간 중에 20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지금 아예 네, 안 갑니다. 그래도 지금 잘 돌아간다는 네네. 소리죠? 매장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매장에 대한 내용들은 하루 일과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일보를 적고 이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때 상황에 있는 것들은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저도 전달할 부분들은 전달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책임감 있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따라와 주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책임감에 주요하게 작용했을까요? 일단 직급 체계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들 그리고 기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점장님을 두고 있고요. 주방에도 부장님을 둬서 3명이서 먼저 1차적으로 공유를 하고 그 밑에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또 2차적으로 부장님과 점장님이 홀 주방에서 네, 또 전달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직급체계라는 게 사실은 매장의 규모별로, 직원의 수별로, 또 매장의 상황별로, 근속 연수별로 정말 다양한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좀 달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진짜 오랫동안 일하신 이모님들 대상으로 사장으로서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벽히 사장으로서 견고해진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점포 협회 기버 회원이 된 소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두 저 혼자 다 삼켰어야 됐거든요. 직원들 불만, 제가 아파도, 그리고 손님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어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생겼고요. 맞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제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네, 저 너무 행복합니다. 딸이 커가면서 이제 여러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참석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대표님 덕분에 참석도 잘하는 아빠가 됐고 네, 남편이 됐고 아들이 됐습니다. 브랜드 상호명도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네. 네, 원래 한옥 안동국시였는데 네. 새롭게 브랜딩을 하고 새로운 상호명으로 바꿨죠. 하수목 황금 안동국시인데요. 앞으로 대표님의 목적지, 행복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표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42세까지 오. 열심히 일을 해서 음.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네, 음.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함께 진짜 네. 이 자본주의에서 외식업으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 날을 우리 함께 갑시다. 네. 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틀리더라도 같이 틀리고 직원들 반발이 모토로 돌아가고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소개해 주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칼국수랑 타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칼국수집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타코집은 서울 성수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회원을 다점포 기버라고 하잖아요. 네, 기버 몇 기 때 들어오셨죠? 3기에 들어왔습니다. 3기. 작년 5월, 6월쯤에 그쵸. 현재 운영하는 매장이 양평에서 칼국수를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성수동에서 타코집, 멕시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네. 신청할 때 당시에도 이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맞습니다.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왔었죠? 신청할 당시에는 1억 5천에서 6천 정도였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월 매출 1억 정도 하면 또는 그 이상 하면 보통 큰 고민이 없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매출 1억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대표님은 그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컨설팅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5월에 컨설팅 신청은 했지만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이미 다점포항님을 알고 있었고 아, 저를 알고 있었어요? 네, 무료 특강으로 어. 특강도 듣고 있었고 어. 혼자서 카운터 앞에서 그냥 손님들 이제 오실 때마다 돈 받고 직원들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관리해주고 할 일 없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다가 다점포항님을 알게 되고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글을 보고서 이제 한번 특강을 들어보기 시작했는데 뭔가 직원을 관리해야 되겠다 직원한테 동기부여를 줘야겠다라는 정확한 니즈가 생기면서 이제 다점포항님한테 이제 컨설팅을 그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매출이 사실 1억 5천이면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맞아요. 네. 잘 나오는 거라서 그때 뭔가 본인이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어서 이 컨설팅 신청하게 됐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안주를 좀 실제로 다 하고 있었던 상태였나요? 네. 1억 5천, 6천이 저한테는 거의 한계 매출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살면 어느 정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계속 안주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를 지금 갈구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네. 사실은 네. 내가 뭔가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또는 내가 만들어야 될 뭔가가 없을까? 뭔가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이걸 더 잘 되게 할 수 없을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가게에 붙어 있는 수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계속 있고 더 있고 더 일하고 그런 형태가 됐었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칼국수는 해물찜 수준의 그러니까 칼국수집. 저는 되게 잘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대표님 현재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죠? 최고 매출은 2억
6천 이상 나왔었어요. 2억 6천. 그리고 작년에 대표님 봤을 때 매출은 잘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고민보다는 직원 관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도 그 욕구가 엄청 크잖아요. 직원 관리에 대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하루에 12시간씩 5년, 10년, 20년 내가 계속 식당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 그 당시 어떤 스트레스였는지 그런 게. 신청할 당시에도 솔직히 직원 관리 때문에 신청을 했던 거고, 직원 관리에 대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저는 직원을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고 제2의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다들 가족같이 진짜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직원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힘든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좀 바쁜 거는 일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던 도중에 제가 느낀 건 직원들에게 한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전파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게 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틀리더라도 같이 틀리고 맞더라도 같이 맞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매뉴얼을 만들면서부터 그간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A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 점장님은 B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B라고. 근데 맞죠. B라고 하는 직원을 저는 또 A처럼 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만 하니까 직원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님은 A라고 얘기했지만 네. 점장은 B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거,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반찬은 여기다 비치해야 되고 음식은 이쪽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더 빠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점장님은 본인이 해보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내가 한 방식대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죠. 네, 맞아요. 또 그럼 그걸 전달받은 사원이든지 본인도 해보고 나서 점장님이 알려준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네라고 더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윗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식업에서 흔하게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들 매장에서 점장하고 매니저가 트러블이 있다면 사실은 한 방향으로 일하는 어떤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점장 정말 오래 다녀서 내가 정말 아끼지만 2달밖에 안 된 직원이 점장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고 효율적인지 서로 통일화 시키려면 기준이 있어야 통일화 시킬 수 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까지 가서 서로 트러블이 나고 사장도 신뢰 못하고 점장도 신뢰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포인트는 뭐였죠? 일단은 일을 잘하는 게 좋은 직원은 아니라는 게 포인트가 되었고요, 저한테. 아, 그러니까 스킬적인 일을 잘하는 게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스킬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잘해지는 건데, 일 잘하는 직원과 일 잘하지 않는 직원을 그냥 정말 스킬적인 부분으로만 비교를 하고 저부터도 색안경을 끼고 직원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저는 포용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기준을 만들 어떤 사람 자체도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는 집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게 체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뭐 매장의 오픈부터 마감까지 더 통일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어야 했을 건데 대표님은 처음에 어떻게 좀 도입해 나갔죠? 처음에 이 컨설팅 접할 때도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던 건데, 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직원들 반발이 처음에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체크하는데 드는 시간을 쏟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빨라요 라고 하길래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방식대로 가면 나이 들 때까지도 이 가게를 떠나지 못하는 사장이 돼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체크를 하게 했고, 마감 때도 에어컨 끄는 것마저도 체크 다 끝냈고 보고를 하게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타임에는 이거 해야 돼. 저거 에어컨은 껐어?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셀프바나 뭐 냉장고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해놨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진짜. 그게 다 적혀져 있고 우리 매장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번대로 또 시간 타임별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비효율성을 다 방지해 주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더 올라가고, 저는 심지어 이게 알바생 1.5명 정도의 효율을 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서 직원들의 저항이 아까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근무 태도가 현재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서 큰 반발은 아니었지만 다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라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일을 하는 기준 자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예전에는 누군가가 왜 테이블에 이런 커피를 놨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매뉴얼 안에 일하는 곳 위에는 개인적인 물품을 놓지 않는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가게는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이런 걸로 잔소리 받으면 신규 직원 입장에서는 가게를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MZ들은 더더욱 그렇고 모든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하다못해 담배 피러 가는 시간까지도 매뉴얼화해서 욕을 안 먹게 만들어줬어요. 흡연은 언제 해야 되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고 괜히 언제 간다고 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못 가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승님인 다점포항님을 계속 팔았거든요.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있고 이렇게 바꿔줄 거고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는 뭔가 청사진을 제공한다 제안을 한 다음부터는 직원들도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좀 의구심이 있었겠죠. 근데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직원들도 이게 기업이 돼가는 과정인가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스템 정비를 네. 하는 게 매출적 성과로 나와주니까 여기 더 직원들이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 거구나, 잘 따라가야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죠. 직급 체계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점장님이 직급상 팀장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식당들이 점장 아니면 사원이고 점장도 그냥 오랜 기간 다녀서 점장인 거지. 맞아요. 사실 이게 뭐 책임감 있게 스스로 뭐 헌신적으로 능동적으로 뭐 하는 거랑은 사실 별개이잖아요. 기업이 아닌데 호칭을 막 10명 있는 가게에서 매니저, 점장 이런 거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급 체계를 짜고 그 직급을 가진 사람은 여기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니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반발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키기로 하고 너는 팀장을 다른 거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직급 체계를 넘어서 모든 삶의 태도가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사원이나 점장 이렇게 두 가지 직급 체계만 있다면은 우리는 다 점장한테 다 모든 걸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매장에 직원이 2명이라 하더라도 최소 5가지의 직급 체계를 가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두 가지가 있겠죠. 기존에는 사원 점장이었는데 사원, 주임, 매니저, 부점장, 점장 이렇게 있다면은 너가 이제 주임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더 해야 돼. 너가 매니저가 됐으니까 뭐 이런 것도 더 해야 돼. 부점장이 됐으니까 점장의 어떤 역할을 미리 해보는 거야.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내가 6개월을 다녀야 진급을 하는 건지 1년을 다녀야 내가 진급을 하고 돈을 더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터널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너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님 같으면은 그런 회사 다니고 싶어.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언제 진급을 할지 몰라. 그런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갈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잘릴지도 모르고 언제 제가 진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서는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내려가셨나요? 네, 거의 예전에는 점장님이 그냥 일을 더 잘하는 직원에 불과했었다면 지금은 가게 크고 작은 일 모두까지를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제가 그만큼 가게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분담이 되더라고요. 사장의 역할은 이제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게가 더 잘 돼서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게 저는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을 더 편해질 수 있게 복지적인 것도 제공하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전에는 근로 에너지였다면 지금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그렇죠? 네. 진짜 식당 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 매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더 필요한 본인 스스로 학습을 더 하고 강의도 듣고 본인보다 사업 잘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이런 시간도 자꾸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결과로서 대표님들 매출도 오른 거고 한 거니까 저는 많은 식당 대표님들이 시간을 확보하셔서 지금 사업이 좀 어렵든 아니면 좀 되고 있더라도 외식업이라는 게 장기전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싶고요. 대표님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시간이 확보되셨나요? 네, 많이 확보됐습니다.
원래는 가게 오픈 전부터 이제 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근 때까지 항상 제가 다 봐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오토로 돌아가고요. 주말에는 너무 바빠요. 맞아. 직원들 혼자서 쳐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카운터만 봐주고 있어요. 주말에만. 네. 저든 저희 아버지든 한 명만 봐주면 충분히 돌아가. 나머지 그냥 홀이나 주방은 다 네, 오토로. 오토로 돌아. 평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네.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타코집 거기에 좀 이제 시간을 또 쏟아 부은 거죠? 그 시간이 만약에 저한테 없었으면 아마 타코집은 차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때 당시에 남으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타코집도 예, 그렇지. 많이 도움받았으니까. 네. 그 타코집을 또 우리가 기획하는데 또 많이 또 지도를 해드렸었는데 메뉴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하고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다음에 또 타코집을 어떻게 차리게 됐고 네. 어떻게 1억 3천원의 매장을 우리가 만들어냈었는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촬영하는 걸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네. 뭐 기버 회원이 돼서 네. 본인이 지금의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내오는데 몇 % 도움이 됐다? 저는 과감하게 1000%. 뭔 소리예요 또. 뭔 소리야 또. 솔직히 100%라고 봤을 때 한 몇 % 기여했다. 좀 말이 길 수도 있지만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제 잠재력이 개방된 게 결국에는 과전포항님이 해주신 컨설팅으로 됐으니까 저는 그냥 100%라고 생각해요. 펴낼 수 있었던 능력이 10% 정도였으면 저는 지금 제가 100%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성과 나오는 데의 대부분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실행력, 무조건적으로 하는 실행력이 필요하고 네. 그 실행력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결핍이 부족하면 실행력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핍을 좀 더 강하게 갖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사장은 누가 동기부여 준 사람이 없죠.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컨설팅 때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이셨고 본인이 스스로가 실행한 거니까 사실은 그 결과물로 제가 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잘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별거 아닌 사장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걸 통해서 또 동기부여 받고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로 조회수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인터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장이 가게에 있으면 그 가게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오래된 노포 맛집들 어느 세월에 따라갈 거냐고 맛있게 친절하게 해서 입소문 퍼질 때까지 할 거면 한 10년 20년 버티시면 된다. 그거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시고 네.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빨리 하셔라. 대표님 매출이 제가 알기로는 5배가 올랐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고.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운영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제 계속 강조해 주셨던 이제 네.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사실 그런 운영 시스템 뭐 체크리스트들을 시작할 때 진짜 곤욕을 많이 치르긴 했습니다.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운영 매뉴얼이 지금 잘 잡혀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고도화를 시키고 있지만 운영 매뉴얼이 이제 정착화되기 시작하면서는 단 한 번도 가게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식당 주인이 가게에 잘 나가지 않으면 우려스러움을 표하는 네네.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장사하는 집에 주인이 없으면 네. 가게가 엉망이 되고 불친절해지게 되고 가게가 망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는데 운영 시스템이 이제 체계화되고 정착화되고 나서부터는 사장이 가게에 있으면 그 가게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장이 네. 가게에서 망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이 이제 가게에서 진짜 칼질하고 설거지하고 행주질을 하는 게 사장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따로 이제 이런 브랜딩을 한다든지 포지셔닝을 또 생각한다든지 메뉴를 조금 더 고도화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매장에 가가지고 직원들이 해도 될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망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의 진짜 역할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매일같이 내가 매장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우리 매장이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전한다는 거는 우리 매장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수정하고 개선해야 뭔가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매일 12시간 일한다고 내가 발전하는 건 없는 거죠. 네. 대표님은 이제 매장 밖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신 거죠. 사실 그때 처음 이제 기버 컨설팅을 받을 때부터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던 이유가 제가 하루 가게를 비움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저는 또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 장사를 한 번 더 물러나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객관적으로 평가도 되게 되고 새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을 다시 이제 내거화해서 가게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게 되고.
대표님을 컨설팅 때 볼 때마다 항상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항상 갖고 있었고 태도도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저는 사실 사업은 사장님의 마인드나 사고관이나 성향이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어긋나는 경우 생기지만 대표님은 그런 걸 잘 배우셨으니까 네,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 매장의 전문적 포지셔닝화를 위해서 한 가지 메뉴를 좀 좁혔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좁힌 메뉴를 다시 고도화시키는 작업들, 그러면서 메뉴 종류를 늘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운영 매뉴얼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늘 이제 대표님이 컨설팅 할 때마다 이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아무리 맛있게 하고 친절하게 한다 해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렇죠. 대표님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그거였습니다. 오래된 노포 맛집들 어느 세월에 따라갈 거냐고. 맛있게 친절하게 해서 입소문 퍼질 때까지 할 거면 한 10년 20년 버티시면 된다. 그거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시고 네.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빨리 하셔라 라고 해서 바로 실천을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기존에는 이제 그런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이 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된 업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질의 그런 정보였고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는 네. 하나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본점이 워낙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혀 없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확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마케팅을 해서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타겟팅을 20, 30대로 다시 낮췄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했더니 이상하게 커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와, 이 먼 데까지. 메뉴가 좀 안 맞잖아, 네. 타겟이. 네,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확산력이 이제 20, 30대가 더 좋으니까 와가지고 메뉴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진짜 제대로 된 마케팅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맞습니다. 됐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이 안 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새로운 고객이 와서 마음에 드신 분들은 여기 또 다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커플들이 왔다 해도 다음에 부모님하고 오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럼 반복적으로 단골이 저는 더 쌓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마케팅 한두 달 해보고 나는 성과가 없던데 네, 맞아요.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네. 두 번째는 그 단기간의 성과를 그렇죠. 너무 내려고 네. 했다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시작했을 때는 바로 반응은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딸 넘어가고 둘째 딸부터 조금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셋째 딸 때부터는 반응이 확실하게 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알려주시는 전략과 정보들을 네. 적용해서 네. 계속 신규 고객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이제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이제 모집이 됐는데 늘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친절해서 너무 좋다라는 멘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고 직원들이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건 운영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사장이나 직원 간에 그런 트러블이 없으니까 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슈퍼 기버협회 컨설팅 회원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 이제 대표님 만나 뵀을 때가 한 10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기분은 사실 처참하기도 했고 처절하기도 했고 진짜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늘 올라왔었고 지금은 이렇게 기버 회원이 돼가지고 많은 기부 회원들 그리고 대표님하고도 평생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큰 힘인 것 같고 최일선에 있으시다 보니까 최고 좋은 정보들을 가감없이 다 베풀어 주시니까 장사에 처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계속 성장되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부 회원으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었고 시내 직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사학연금이나 어. 복지혜택 같은 것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대로 20년 25년 하다가 정년 퇴직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큰 뭔가를 누리면서 살긴 좀 힘들 것 같다.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35평 매장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매출이 다 나오고 나오고 있었을 때 컨설팅을 신청하셨단 그때 말이죠. 신청했어요.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은 얼마? 본점 매출은 였고요. 사학연금 안 받길 잘했네. 완전 잘했고 연봉을 지금 월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매출을 높게 쓸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매장이 얽매이지 않고 운영 시스템을 먼저 갖춘 거예요. 그걸 잡고 나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지금 장사 그렇게 안 되는데 내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그게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맞아. 근데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해보면 피크 시간에만 내가 나와서 다른 분야 신경을 쓰면 매출적으로는 엄청 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국밥집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래도 좀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네. 이런 매뉴얼에 대한 적응이나 네. 도입의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그 인구의 시간만 지나면 엄청나게 편해지죠. 진짜 이건 보통 정말 그냥 한두 달이면은 거의 정착화가 돼요. 맞아요. 정말 이건 엄청 편해지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신종미라는 순댓국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점포협회 기부 몇 기 회원이시고 신청 시기가 언젠지 알려주세요. 저는 1기고요. 신청은 2021년 딱 2년 됐네요. 순댓국밥집을 시골에서 작게 운영하시다가 네네. 불과 2년 만에 연매출 20억 이상 하는 그런 순댓국밥집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 개수라든지 네. 지역이라든지 평수 뭐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네. 있을까요? 경기도 광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도권이긴 한데 좀 많이 외곽 지역입니다. 거의 남부 끝에 있는 지역이고 본점은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순대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자체 공장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크진 않은데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키트 온라인 판매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밀키트까지. 네네. 제가 순댓국밥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 수작업을 하잖아요. 네. 확실히 순대의 퀄리티라든지 맛이라든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경쟁력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맛은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성은 들어가 있다. 그거는 이제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일에 한번 휴무하고 35평 매장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매출이 다 나오고 나오고 있었을 있었어요. 때 제 컨설팅을 신청하셨단 그때 말이죠. 신청했어요. 그때 신청을 하게 된 뭐 큰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는 이제 매출 증대 측면 또 직원 관리, 아 직원 관리. 직원 관리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좀 잘 해볼까. 더군다나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 좀 시스템을 빨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다전팡님 유튜브 이제 출연하신 거 보고 운영 시스템만 가져가도 이거 완전 남는 장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신청을 했죠 이제. 일단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은 얼마이죠? 컨설팅 이후 최고 매출은 일단 본점 매출은 1억 6천만 원이었고요. 10,000원짜리 순댓국 팔아가지고 1억 6천 팔려면은 하루에 몇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회전으로 따지면 평일은 10에서 11회전이고 주말은 16회전에서 와. 18회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주말에 1,000만 원 일매출 넘은 적도 맞아, 있는데 그때 저한테 예, 보냈잖아요. 그때는 네. 20회전 이제 넘었을 때. 야 엄청나다 진짜. 그럼 한 1억 6천만 원 정도로 팔면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나 세금 제외하고 세금 제외하고 5,500 정도가 5,500 됐었어요. 정도? 네, 네. 평균적으로 현재 한 어느 정도 현재는 1억 나와요? 3천대가 지금 계속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 좀 최근 걸 볼까요? 1억 하셨어요? 3,500 했어요. 1억 3,500만 원. 네.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남아요? 그 4천만 원 정도. 아, 세금 네, 공제하고 세금 4천만 원 공제했을 정도? 때. 사학연금 안 받길 잘했네? 완전 잘합니다. 큰일 날 뻔했죠. 연봉을 지금 월로 이렇게 바뀌었죠. 1년에 네, 1년에 받던 연봉이 월에 받고 있네. 월로 바뀌었죠. 수익이. 그러네요. 와. 매출을 높게 쓸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매장에 얽매이지 않고 운영 시스템을 먼저 갖춘 거예요. 컨설팅 신청 이유가 이제 운영 시스템이 제일 컸거든요. 그걸 잡고 나니까 매장에 이제 매일 얽매이지 않고 출근 안 하고 저는 그 앞에 간이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업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그때 또 마케팅 엄청 컨설팅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장난 아니게 막 그런 것들이 제가 습득이랑 실행에 빨랐죠. 좀 매장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정착하고 일단은 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여유가 확보가 예, 되니까 예, 확보가 되니까. 실행이 더 빨라졌죠. 네, 훨씬 빨랐어요, 그다음 뭐 진짜. 이게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더 네. 신경을 아무래도 잘 쓰게 됐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음, 엄청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주로 컨설팅의 영역은 저는 사업 성과를 네.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에 주로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운영 시스템, 마케팅, 네. 브랜딩 네. 구축하기, 사업 확장하기, 그 이후에는 자산 지금 구축하기까지 그렇게 컨설팅 하고 가는데 계시네. 대표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뭐 평범한 매출일 수 네. 있지만 3,000, 뭐 500 이렇게 네. 파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낮은 매출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되돌아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장사 그렇게 안 되는데 매장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냐는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 근데 조금 더 과감하게 생각해 보면 피크 시간에만 내가 알바를 좀 잘 써도 그러니까 나와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면 매출적으로는 엄청 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그때 지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나와야 네. 된다. 맞아요. 4천 넘어가고 5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서 브랜딩이나 음. 매출 증대 공부를 해야 되고 적용시켜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때 좀 과감하게 네. 선택을 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요. 내가 매장에서만 매일같이 1년 내내 12시간씩 있으면은 동네에서 옆집보다 잘 돼야지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제일 맛있는 순댓국집이 돼야지, 이 지역 맛집이 돼야지 이렇게 시야를 더 크게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네.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밥집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래도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한 40대에서 뭐 70대 분들의 네. 저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네. 이런 매뉴얼에 대한 적응이나 도입에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는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음. 그때는 제가 같이 매장에서 뭐 음. 일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할 때인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더니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체크만 해놓으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조금 젊은 친구가 오면 툴을 활용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작성이라든지 업로드를 시키고 지금은 본점, 직영점 다 잔디 어플이라는 업무 어플을 쓰고 있는데 직원 전원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나이 많으신 이모님들도 가입시켜 드리고 맞아요. 글은 쓰고 업로드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매장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그래도 다 같이. 읽으세요. 인지를 하고 계시는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는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잘 이용하세요. 사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요. 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눈치 보입니다. 똑같을 거예요, 다. 이거 그럼요. 어떻게 시키지?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따라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괜히 나 혼자 이거 뭐 생쇼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러는데 맞아. 지속적으로 하면 대부분 따라주십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네. 되게 잘하세요. 훨씬 잘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네. 되게 잘하세요. 네. 예.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벤트 메시지 날리면 네. 댓글들도 달리는 연령층 확인할 수 있는데 네. 70대 분, 60대 분 많이 다시거든요. 엄청.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그거를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는 것 오히려 같다. 더 미리 어, 두려워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이거 시키면 나가는 거 아니야?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예. 그리고 또 장점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해집니다. 맞아요. 예, 메시지로서 그럼 직원들도 댓글 달고 어떻게 뭐 처리해 주세요. 감정 소모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있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받지 않으면 CCTV 확인해가지고 쌓아두고 있죠. 감정이. 어우, 쟤 왜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아닌데? 왜 쟤 가만히 서 있지? 여러분, CCTV는 결과에 대한 추궁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좋게 네. 바꾸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괜히 결과에 대해서 추궁만 하면 감정 소모되고 감정 소모. 기분 나빠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네. 매출 성과를 더 올리는 마케팅이라는 걸 또 지도를 받게 됐었죠. 네네. 시스템 정착 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마케팅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을 또 바로바로 시켰고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그것도 바로 저는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는 1000명 조금 안 돼요. 9,300명인가? 네. 저희 지역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모든 업장 다 통틀어서 병, 의원 다 해서 1등이에요. 와, 이 10,000명이면 엄청 많네요. 아시겠지만 저희 브랜드 진성 팬이 많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라든지 세부적인 것들이 많은데 수준을 말씀드린다면 마케팅 대행사 그 수준까지는 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점포 협회 기버 회원이 된 소감이랄까?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벌써 이제 9기가 됐고 감회가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저희 이틀 전에 또 세미나 있었잖아요. 맞아. 세미나 했는데 맞아. 170명이 모셨던 강연자들도 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네. 예.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때 퇴사했을 때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이 이제 지금 전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왔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매출 부분도 그렇고 또 사업 지도를 계속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거 지금 여기 말한 거 말고도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2년보다 앞으로 2년이 또 더 기대가 많이 돼요. 퇴사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시점으로 외식 산업이라는 거의 한 부분을 같이 이제 성장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꿈만 같습니다, 사실.
일단 주먹구구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관리, 파트타이머의 관리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급심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사장인 내가 제일 열심히만 하면 파트타이머들은 나의 솔선수범을 보고 뒤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열심히 하지 않고 잣담도 늘어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참으면 네. 더 상황이 악화가 됐어요. 그런 게 오히려 아니고. 제가 파트타이머들에게 마음의 벽이 생겨서 냉철하게 말하게 냉철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는 게 아니었죠. 즉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 처음은 잘 들어요. 네. 처음은 잘 듣는데 똑같은 피드백을 반복하면 파트타이머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무거워지고요. 다음 피드백 줄 때는 못 줘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보이지. 맞아. 저는 진짜 참다 감정 폭발해서 말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하냐고. 저는 몰랐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달에 잘하는 알바생들한테 보너스를 줬는데 단발성이더라고요. 더 큰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와, 완전 혼돈의 카오스인데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일 못하는 알바생들은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냥 15시간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컸는데 같이 일하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일단 오늘 오신 분 누구신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오리고기 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봉기입니다. 대표님은 다점포 협회 몇 기년이신지 얘기해 주세요. 전 다점포 회원 1기 회원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의 컨디션 같은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는 브랜드 한 개 운영하고 있고요. 브랜드 이름은 동굴집. 평수는 대략 100평 정도. 테이블 수는 25개. 최고 매출 어느 정도 우리가 했었죠? 최고 매출은 한 1억 8천? 순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되시죠? 6천에서 7천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거 보니까 건물이 아버님 건물. 네네, 아버님 건물. 이제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평균 매출액은 1억 3천 정도. 순수익은 그러면 한 3천에서 4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매장인데 다점포협회 기법 컨설팅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주먹구구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관리, 파트타이머의 관리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급심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사장인 내가 제일 열심히만 하면 파트타이머들은 나의 솔선수범을 보고 뒤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열심히 하지 않고 잣담도 늘어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순화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피가 거꾸로 쏟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참으면 네. 더 상황이 악화가 됐어요. 그런 게 오히려 아니고. 제가 파트타이머들에게 마음의 벽이 생겨서 냉철하게 말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문제가 보이면 즉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은 잘 들어요. 처음은 잘 듣는데 똑같은 피드백을 반복하면 파트타이머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은 무거워지고요. 다음 피드백 줄 때는 못 줘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보이지. 맞아. 저는 진짜 참다 감정 폭발해서 말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하냐고. 저는 몰랐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죠. 조금 더 잘하라고 액션을 또 취한 게 있나요? 그달에 잘하는 알바생들한테 보너스를 줬는데 단발성이더라고요. 더 큰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어떤 후폭풍을 겪은 건가요? 그러니까 8월 달에 A 파트타이머가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본인이 못 받으며 사기가 떨어지고 분노를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육도 많이 하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더 많이 했고 그런데 왜 난 못 받았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와, 완전 혼돈의 카오스인데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일 못하는 알바생들은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스스로 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냥 15시간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컸는데 같이 일하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식업에 시작하게 됐지만 직원 관리, 파트타임 관리 여기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동굴이라는 존재를 알리고 손님이 많이 들어오면 인생 성공했다. 장사만 잘 되면 부자 되겠다 했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장사만 잘 돼서는 안 되고 직원 관리, 세금 관리, 마케팅 관리.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나 인원 관리. 네, 인원 관리. 그렇죠. 왜냐면 마케팅은 내가 공부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세금 관리도 그냥 내가 공부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인원 관리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다가 다점포항님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한 명 또 걸렸다니까 이렇게. 그 당시엔 제가 더 안 알려져 있을 때여가지고 영상도 1개, 2개 정도밖에 없었고 맞아요. 근데 다점포항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는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카페를 들어가서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다정포항님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뇌에 충격이 갔죠. 뇌에 충격을 왔다. 제가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네요. 전 모든 게 다 파트타이머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 문제였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사실 본인만 몰라요. 알바탐만 하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정포항님한테 배운 내용은 사소한 업무 하나하나 다 기준을 만들어서 문서로 남기고 그걸 끊임없이 공유를 해야 된다. 이 과정을 3개월을 거치니까 운영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사실 엄청나게 긴 기간이 걸리지 않아요. 사장님 스스로가 언제쯤 변화할 것인지, 언제쯤 우리 매장에 적용하고 실행을 해볼 것인지 부딪혀 봐야죠. 부딪혀 보면서 수정 보완 업데이트라는 걸 각자 상황에 맞게 해나가는 거니까 빨리 만드시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깊었는데 컨설팅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 노하우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 도입한 시스템은 조직 구호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 규칙, 일 잘하는 기준.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멘트와 행동을 해야 되는 MOT. 다섯 번째는 이제 매일 발생하는 사항들을 메모할 수 있는 영업일보. 영업일보가 있어야 또 주간 회의나 매일 회의를 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급 체계. 그 말고 이제 손익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표준화. 더 있겠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너무 오늘 방대한 내용이 방출되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 중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될 소재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업일보를 또 세세하게 쪼갰더라고요. 뭐 개선일지나 뭐 공유일지 또 뭐가 있죠? 클레임 일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체크, 면접 일지, 교육 항목. 자, 이 영업일보에서도 일지를 다 세세하게 좀 나눠놓으셨네요. 좀 더 실무적으로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조직고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조직고를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좋아졌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보다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대답을 합니다. 외식업은 노동 강도가 강한데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인상을 찌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대신 좋아요, 좋죠 라고 말하며 서로 응원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고객님들도 아, 여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좋게 바라보세요. 손님들도 심지어 따라 하세요.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좋노 하면서 그렇게 진짜요? 따라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힘든 상황을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주는 것도 있지만 손님한테도 이렇게 좋은 영향이 가네요. 별거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처음에 구호 멘트를 정했을 때 설득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이 설득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서서히 스며들게 했습니다. 제가 구호라고 설정도 안 하고 저 혼자 대답을 좋아요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유행어냐 하면서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한 명만 따라하면 돼요. 딱 한 명 따라하는 순간 3명, 4명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자기 혼자 안 할 수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게 구호든 매뉴얼이든 마찬가지로. 누가 알려줬죠? 다정파왕님이 제가 고깃집 할 때 처음에 만들었던 구호인데 적용을 잘 하시는 거 보고 실행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매장에서 일을 잘하는 기준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일 잘하는 기준을 왜 만들려고 한 거죠? 한 방향이 돼서 동굴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총 몇 가지 기준이 있나요? 총 12가지. 그 중에서 중요한 거 5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직급별 해당되는 출근 시간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급별로 해당하는 출근 시간을 준수한다. 점장은 30분 전에, 부점장은 25분 전에, 매니저는 20분 전에. 왜 직급이 높을수록 일찍 나오게 설정을 한 거죠?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상대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정포항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직 문화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직급이 높을수록 존경받는 방법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일을 하는 기술이나 스킬적인 숙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점장이든 뭐 매니저든 부점장이든 다 비슷비슷한 실력이잖아요. 자기보다 항상 먼저 나와서 직원들 좀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을 6개월, 1년 유지하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 때도 더 무게감이 실린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좀 일찍 나오는 거에 대한 저항감은 없었나요? 전부 다 잘 받아들였고 저항감은 크게 없었어요. 상위 직급자가 시간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 매장은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각하는 점장을 매니저가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똑바로 잘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일 잘하는 기준이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방향에 맞게
일을 하는 겁니다. 방향에 맞지 않았을 때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동굴 안에 컵을 쟁반에 담아서 배치를 해놔요. 기본적으로 이 쟁반을 깨끗한 물티슈로 닦고 컵을 채워야 되는데 한 친구가 닦지 않고 채우는 거예요. 그 선임자가 피드백을 줬는데 저는 배울 때 이렇게 배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피드백 줄 때도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행동이 다르면 생각도 달라지고 의견도 달라지고 한 팀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 점장이 사원한테 일 알려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근데 매니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사원이 자기가 해보고 나서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다고 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지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업무를 좀 표준화시켜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의사 결정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어 만족 후 재방문하는가, 그 기준으로 결정을 하자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사장이 내가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대표님이 자리를 비울 때도 있고 바빠서 홀을 덜 신경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럼 홀에서 일하는 매니저나 점장이나 다른 분들이 고객을 응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를 이 손님한테 했을 때 만족해서 다음번에도 올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한 번은 고객님이 딸기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그 딸기 바구니를 보고 고객님 혹시 여기서 드실 건가요? 드실 거라면 제가 씻어서 가져다 드리겠다. 대표님도 내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만족해서 재방문할까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공유도 하시나요? 그 자리에 나중에 딸기 씻어 달라고 요청하면 한 직원이 그냥 주지 않고 딸기 그 뒷부분을 잘라가지고 고객님한테 드렸더니 고객님이 매우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고객님이 먼저 저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퇴장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여파라고 보거든요. 그 행동을 지켜본 직원, 나랑 같이 행동해준 그 직원을 또 지켜본 다른 직원과 알바생들이 다음에 그런 유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장의 행동과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네. 단체 손님이 왔어요. 외투를 벗어야 되는데 걸어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 직원이 고객님들 외투 걸으라고 여유분 의자를 그 근처에 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단체 손님이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느라 바빴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고객님 잠깐만 저희 안내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순간 고객님의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님을 생각해서 다 끝난 다음에 이용 안내 멘트를 시작했었죠.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상황 때 계속 오랫동안 인사만 나누시면은 회전율도 느려지고 매출도 안 나오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만약 멘트를 하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사장님이 없을 때 직원들은 더 심하게 행동하면 했지 그쵸. 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당장의 매출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여줘야만이 대표님들이 매장에 없을 때도 손님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을 아쉬워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은 계속 그런 패턴의 악순환에 빠진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뭐가 있죠? 네 번째는 숙련되는 거는 당연한 거. 일은 유능하게 해야 된다. 유능하게 해야 된다. 유능한 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제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앞에 말한 각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거, 방향에 맞게 일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을 고객한테 도움이 돼서 재방문하는 그대로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태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실수는 얼마든지 네. 괜찮습니다. 실수하면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요. 한다. 왜냐면 너가 실수를 해도 다른 친구가 다음에 똑같은 실수 또 할 거다. 우리는 지금 이 실수에 매몰되지 말고 다음번에 실수 안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네요.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 옛날 맞습니다. 같으면 실수하는 친구들 보면 어떻게 행동했죠? 피가 솟구쳐. 어제 알려주지 않았나? 왜 까먹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갔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매뉴얼로 일의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너가 실수했구나. 만들어도 그만큼 공유를 안 해서 실수를 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다음에 더 많이 공유할게.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매뉴얼 더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핵심은 실수하면 칭찬해 주세요입니다.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좋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를 이 친구가 오늘은 했지만 다른 친구 어차피 실수할 거거든요. 맞아요. 미리 해준 거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 고마운 거고 회의를 통해서나 전달을 명확히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시스템의 사고관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동굴집의 일 잘하는 기준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매장만의 일 잘하는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럼 도대체 일을 잘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거고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혼란이 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동굴집만의 또 직원을 이렇게 훌륭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희 영업이 10시 시작인데 매일 5분에서 15분 정도 회의를 합니다. 매일 회의를 한다. 몇 시 타임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 시간은 10시에서 10시 15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업 준비 시간 안에 포함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회의 시간도 매일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으려면 기록 같은 걸 잘 해야겠어요. 저희는 매일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그걸 회의 시간 때 공유를 합니다. 대표님의 영업일보는 항목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총 몇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총 7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공유일지, 두 번째는 개선일지, 세 번째는 클레임일지, 그 다음에 면접일지, 그 다음에 교육 항목일지, 여섯 번째 네. 손익, 일곱 번째 고객 만족 체크, 이렇게 7가지 영업일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유일지는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게 하나요? 사소하게 실수하거나 놓치는 거 있으면 각자가 적어서 공유를 합니다. 두 번째 개선일지라는 건 뭐죠? 개선일지는 체크리스트 진행하다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개선일지에 담아줬고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나 MOT나 다른 기타 매뉴얼들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이 일어나야 필요할 할 필요성이 생길 때 간략히 거기다 좀 쓴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매뉴얼은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보거든요.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든 순간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게 보거든요. 기준이고 계속 고객 기준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클레임 일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클레임을 뭐 간단히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총 3가지 정도 적고요. 첫 번째가 어떤 게 문제였는지, 두 번째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세 번째는 앞으로 이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럼 그 클레임 일지에 그런 게 적혀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3가지 항목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져 있고 이제 그 답변을 이렇게 적는 거네요. 네 번째는 면접일지라고 하셨는데 면접일지도 정해진 양식들이 있나 보죠? 네, 양식이 정해져 있고 누가 면접을 봤는지, 면접자 이름, 기본 정보, 그리고 마지막에 태도가 어땠는지 상중하로 체크를 합니다. 태도가 어땠는지. 다섯 번째 교육 항목일지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파트타이머들이 배워야 될 모든 그러니까 항목을 입사했을 다, 때? 네, 입사했을 때 신규 때 입사자가 뭐부터 알려줘야 되는지?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순번별로 그냥 정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A 직원이 한 10개를 알려줬어요. 이제 그 다음 날에 B 직원이 똑같이 신규 입사자 알려줘야 되는데 어제 뭐 배웠는지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입사자도 뭘 배웠는지 모르고 B 직원도 뭘 알려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소통의 부재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모든 항목에다 체크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손익일지입니다. 그날에 있었던 매출을 적고 재료비가 몇 % 됐는지 인건비가 몇 % 됐는지 이제 매일매일 적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고객 만족도 체크일지. 네네. 이거 좀 궁금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고객 만족도는 고객님 계산하실 때 저희가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하고 맞아. 묻습니다. 그때 고객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고객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으로 저희는 체크합니다. 그럼 만족은 뭐죠? 만족은 고객님이 먹었던 음식 중에 어떤 한 포인트가 좋았다, 아니면 어떤 직원이 이래서 좋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저희는 만족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럼 매우 만족도 있나요? 매우 만족은 당장 다음 주에 오겠다, 다시 오겠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오겠다고 말하면 저희는 매우 만족으로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불만족 체크가 있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불편해했던 거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불만족으로 체크를 합니다. 클레임은 원래 당연히 불만족인 거고 네. 그거 말고 다른 불만족도 있나요? 오늘은 좀 음식이 짜다, 오늘은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불만족에 체크. 불만족 같은 경우 적어놓고 회의할 때 뭐 공유는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공유하지만 고객 만족도는 일하는 중에 틈틈이 공유를 합니다. 불만족은 10팀 중에 한 팀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6팀 있었고요. 만족은 3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과정을 공유를 합니다. 지금 동굴집 대표님이 직원분들과 알바생들과 함께 고객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모든 고객을 다 상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직원들, 알바생들과 같이 만족도를 올려나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맞아요. 그냥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경쟁력 있게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자, 대표님, 그러면 이제 다점포협회 기버 컨설팅 회원이 될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점포 협회에 들어온 거는 저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매출은 비교적 잘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5년, 10년 이상 외식업을 해야 될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외식업 하기가 다 싫어지고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무 강도가 많이 낮아지고 시간 확보가 많이 돼서 제가 못했던 마케팅 공부, 브랜딩, 그 다음에 릴스 촬영, 뭔가 그런 매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겠네요. 창원에 위치한 동굴집 최봉기 대표님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점포항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자산화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굴집 대표님이 창원에서 더 큰 행보를 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